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기. 두둥두둥.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4세기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전성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고대국의 기들 먼저 잡아나는 어디였다? 바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전성기를 제일 먼저 나누는 어디였다? 바로 백제, 고구려, 신라. 요 순서였다 그랬죠? 요건 시기를 한번 붙여보면은 234.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 234. 2세기 고구려, 3세기 백제, 4세기 신라. 나 랩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전성기를 이끈 나라는 456이에요. 456. 아까는 234였죠? 거기 이어서 가시면 돼요. 456 전성기 국가.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신라는 6세기. 그래서 456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234 고대국가의 기틀, 456 전성기. 전성기는 456,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세기 드디어 전성기 시대를 지금 왔습니다. 아하. 백제의 전성기는 어느 왕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 바로 근초고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제가 어디에서 출발한지 알아? 선생님 저 충청도요. 아니야. 선생님 여 전라도요. 야 너희들 왜 백제를 충청도와 전라도에 가도 백제 그런 나라 아니야. 백제는 여러분들 서울에서 출발한 나라예요. 한강에서 출발한 나라야, 백제가. 이거 어느 영화에서 황산벌이라는 영화인가? 거기 보면 그 의자왕이 제 전라도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그러니까 그 영화가 되게 좀 히트치니까, 백제가 전라도에서 출발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띡! 아닙니다. 백제는 여러분들 도읍지를 많이 옮기잖아요. 출발이 어디였다? 한성, 서울이었어요, 서울.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 그 다음이, 그치, 웅진, 공주야, 공주. 그 다음이, 사비야, 사비. 요렇게. 도읍지를 이렇게 옮겨요. 특히 여러분들, 그 백제 한 700여 년 역사에서 한성시대가 거의 500여 년 역사예요. 엄청 길어요. 이 백제는 서울 역사가 더 대부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바로 그 한성시대를 주름 잡았던 왕, 그 왕이 바로 이 근초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쪽 송파 쪽, 그쪽에 가시면은, 이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였을까? 백제의 무덤이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50m야. 대박 아닙니까? 한 변의 길이가 50m야. 50m면 여러분 운동장 반 사이즈예요. 아니 왜냐면 100m 트랙이 사실 요즘 운동장들 100m 트랙이 그냥 쭉 안 나와요. 대각선을 질러가지고 100m 나오지. 그런데 50m야. 한 무덤의 변이. 와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려면 제대로 보시려면 그 롯데월드에 가시면은 왜 자이로 드롭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아마도 근초고왕의 무덤일 수도 있는 이 돌무지 무덤을 만나실 겁니다.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눈을 감으시면 다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쭉 올라가자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그리고 쳐다보세요. 재밌겠다. 자, 꼭 한번 해봐. 미션이야. 미션. 근초고왕의 무덤을 찾아라. 나는 그래서 이 자이로 드롭을 탔느니라. 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겠다. 자,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자, 어쨌건 근초고왕 시대는요. 이 무덤이 이야기해 주시지 어마어마한 정말 이 백제의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다.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하고요. 이 주변국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대가 바로 이 근초고왕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근초고왕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고구려! 이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오.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 군사 강국 아니겠습니까? 군사 동맹 고구려 아닙니까? 그 고구려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수나라가 쳐들어오고 중국 당나라가 쳐들어와도 단 한 번도 왕이 죽은 적이 없어요. 고구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딱 한 번 왕이 죽었습니다. 바로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근초고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이 고구려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이 4세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게 삼국시대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어느 나라 잘 나가잖아. 그럼 주변국들은 덜덜덜 떨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나라가 잘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국들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4세기가 그랬어요. 근초고왕이 막 마구마구 펼치면서 고구려 왕을 막 전사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던 시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고구려로서 위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기야, 얼마나 위기. 항상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위기가 올 거예요.
그 위기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견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위기에 왔을 때 그 위기의 타겟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뭘 하고 싶어. 욕심쟁이들. 말도 안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루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욕심쟁이에요. 그거는요. 말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왕이 죽었어. 왕이 죽으면 여러분 동양 장기 보면 알겠지만 왕이 죽으면 끝이야.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만큼 이 동양에서 왕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죽었어. 고구려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소수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수림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까지의 고구려는 잊으라. 이제까지의 고구려는 잊으라. 이 소수림 왕의 모토는 뭐냐?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거였어요. 그래서 율령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이 법을 아까 제가 왜 고이왕 때 백제가 관등체제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모습입니다. 율령을 도입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법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루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로 여러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에 거쳐야 됩니다. 무언가에 거쳐야 됩니다. 그거 연습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오른손잡이야?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왼손으로 칫솔질 한번 해보세요. 왼손잡이야? 오른손으로 칫솔질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색하고 그런 부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힘든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는 거야. 정말 욕심내지 말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나는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싹 바꾸려고 했던 이 소수림 왕의 시대가 있었기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광개토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광개토 시대가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광개토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요? 뼈를 깎는 그 아픔 준비되어 있어요?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고통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강, 여러분 역사, 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완강해 본 적 없지? 이번에 한번 완강해 볼 자신 있어? 있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지금 뭐 수험생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런 어떤 자세를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란 말이에요. 소수리망은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다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령치대 돌겠고요. 이제까지 믿던 여기 믿고 저기 믿고 나무 믿고 곰 믿고 이런 것 NO! 이제부터는 고등종교 불교를 믿는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라고 해서 불교를 또 수용합니다. 불교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고구려와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불교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학은 이제 유학이에요. 유학.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현존하는 기록상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태학, 큰 학교라는 얘기죠. 이 태학에서는 바로 뭘 가르쳐요? 유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왕한테 충성하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대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왕권이 강하란 말이에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권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학,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드는 모습들. 보세요. 완벽히 이 소수리망은 율령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행정 시스템, 정신적 시스템 이런 것들 싹 바꿔나가면서 강력한 고구려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고구려는 다 잊어.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구 권한이 전사돼가지고 정말 이 위기 상황에 있던 고구려는 다 잊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거야를 선언했던 시대가 바로 이 소수리망. 저는 그래서 고구려는요. 광개토 시대를 기억하는 것보다 저는 소수림 시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전성기, 여러분이 잘 나가는 그 시기보다 여러분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 강의 완강할 자신 있습니까? 정말 이 강의를 완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수험생활은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번 가져. 첫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 마음은 그냥 낭만적인 첫 마음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참혹하게 아름다운 첫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너무 흥분했나 봐.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자, 신라는 이렇게 지금 난리가 여기 지금 나고 있는데, 너무 느려. 여기는 뭐 아직도 저 그전에 뭐 박씨, 석씨, 김씨 뭐 서로 돌아가면서 여기 당신이 왕하세요. 저기 왕도 없어. 이 당시 그게 마립간이야, 마립간. 신라 너무 느려.
뇌물 마립간 왕 없어요. 여기는 왕왕왕 나가는데 여기 무슨 뭐 자기들끼리 그 마립간이래. 뇌물 마립간. 네. 요때 와서 비로소 이제 김씨 세습이 김씨 세습 사실 나중에 이제 광개토의 영향을 받습니다. 김씨 세습 때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느려. 자, 그런데, 자, 5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세기로 넘어갔는데, 자, 5세기는 여러분, 4세기가 바로 이 백제의 시대라면, 4세기 백제의 시대라면, 5세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4, 5, 6, 4세기 전성기, 백제, 5세기 전성기, 고구려, 6세기 전성기, 신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5세기는 바로, 네, 고구려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광개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좋아하잖아. 고구려 백제 시대 어느 왕이 떠올라요? 광개토 태왕이요. 왜? 땅 따먹기, 뭐 영토확장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름조차도 넓을 광자에다가 개척할 개자에다가 토지 토자. 야, 이름도 넓을 토지. 그 당시 사람들도 놀랬던 거야. 우리 왕께서 너무나 토지를 많이 확장하셨는데 그래서 이름도 광개토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저는 광개토 대왕이라 광개토 태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더 격을 높이고 싶다. 광개토 태왕. 자, 이 광개토 태왕 때는요. 광개토 비가 있어요.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 광개토가 너무 대단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려야지라고 해서 비를 비석이 광개토 비석이요. 여러분들 높이가 거의 7m에 육박해요. 아파트 한 3층 높이. 네. 고구려에서는 비석을 세운다 하면 적어도 7m는 돼야 비석이라고.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 스케일이 엄청 큰 거예요. 이 고구려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비석 하나 세우는데 적어도 7m는 세워야 비석. 여러분 비석 몇 미터 세울 거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비석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광개토 시대에 이 신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특히 여러분들 400년, 이게 참 400년이라서 광개토 시대가 4세기와 5세기를 걸쳐 있는 거예요. 400년. 이 400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외 일본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오니 경주가 거의 함락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신라 뇌물 마립간이 SOS 도와주세요. 어디에다가 고구려 도와주세요. 광개토 태왕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고구려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와, 남쪽에 고구려 군대의 출현이라. 여러분들 이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갑 기마병 정말 이 군사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 고구려 군대가 남쪽에 등장을 하면서 이 남쪽을 거의 그냥 평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냥 쫓아냈죠,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 군대가 역시 무서워. 이 외를 끝까지 추적을 하는데 이 외가 어디까지 갔냐면 김해까지 가거든요. 그 김해까지 고구려 군대가 쫓아 들어갑니다. 그 김해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 기억 안 나요? 김해 어떤 나라에 있다고? 금관가야. 네, 금관가야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금관가야의 그 힘이 빠지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바로 그 연맹의 힘이 대가야로 연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 모습이. 그만큼 고구려 군대가 세다. 고구려는 세다. 막강하다. 군사 동맹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이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고구려 군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들 장수왕이 되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도읍을요 평양으로 옮깁니다. 우후! 어떤 나라가 잘 나갈 땐 그 주변국들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고구려 밀고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는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 고통스러울 때는 손잡아야 돼. 그래서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 나제 동맹, 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굴하지 않고요. 장수왕은요 계속해서 밀고 내려갑니다. 장수왕 계속 밀고 내려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장수왕 때 드디어 백제 여기 있죠. 백제. 장수왕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두둥 바로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계로왕을 계로왕 네,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니 진짜 정말 네, 이 장수왕이 결국 밀고 내려와서 계로왕을 전사시킵니다. 왜냐면 장수왕은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대에 백제 근초왕이 자기 선대 고궁원왕 죽였잖아. 그럼 나도 복수해야지. 그래서 이 장수왕이 밀고 올라가서요. 백제의 왕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백제의 도읍지였던 한성, 이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결국 급히 백제는 짐을 싸고 어디로 갔다? 웅진으로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 웅진천도가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삼국시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4세기, 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이 관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나왔다면 이 파트에서 거의 80%가 나온다. 가장 중요한 파트, 제일 좋은 파트.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죠? 아하, 그렇구나. 4세기는 근초고왕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고구려를 전사시켰다는 그런 해. 그래서 고구려는 위기였어. 그래서 소술과의 개혁, 뭐 다들 바꾸는 모습도 율량, 불교, 태야. 오케이, 이런 어떤 전등기 속에서 이제 5세기 고구려 광해토 장수왕이 어떤 시를 넘어 장수왕 역청을 넓혀가지고 결국 백제 계로왕 전사치고 백제는 이것 때문에 도읍을 옮겼어. 웅진을 옮겼어. 요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4세기, 5세기 공부했고요. 자, 다음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둥.